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벨소리, 알림소리, 카톡 알림음 등을 기본 소리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의 벨소리와 각종 알림음을 나만의 소리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해 보세요. 벨소리는 설정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벨소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벨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나만의 벨소리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원하는 구간만 따로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음을 만들 수는 없고요. 벨소리만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벨소리 메이커라는 앱을 설치한 후에 이 벨소리 메이커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알림음, 벨소리, 카톡 알림음들도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벨소리 메이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벨소리 메이커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메이커와 비슷한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콘 모양을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벨소리 메이커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음악, 사운드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 통화 녹음부터 음악, 그 외에 다양한 사운드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원하는 사운드가 없을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복사를 해와야 되겠죠. 컴퓨터에서 음악을 가져오는 방법은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폴더나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와요. 개발자 옵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가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셔서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USB 디버깅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뜨지 않을 경우에는 디버깅에 오셔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컴퓨터에서 아무 폴더나 여신 다음 좌측에서 여러분이 케이블로 연결한 스마트폰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 바탕화면에 또는 컴퓨터에 있는 음악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내장 저장 공간을 여셔서 폴더 안에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벨소리 메이커 실행하시면 여러분이 복사한 음악이 여기 보이게 될 텐데요. 그 음악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벨소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알림음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일단 벨소리로 지정하면 벨소리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알림음으로 지정하면 알림음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원하는 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일단 벨소리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음악이죠? 자,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실제 벨소리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전화 벨소리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설정한 벨소리에 처음부터 나오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만 설정해서 벨소리를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벨소리 메이커 들어간 다음 원하는 벨소리 선택을 하고요.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고 수정 누릅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음악이 나오고요. 지금 벨소리로 설정된 구역이 여기에 보이고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나오고 있죠? 현재 플레이되는 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에 회색 막대가 있고 하단에 회색 막대가 있죠. 상단 부분이 시작이고 하단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상단 회색 바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이 보이죠? 이걸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구간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그 구간에서만 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요. 원하는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벨소리로 지정하는 이 구간을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잘라라고 있죠. 지금 이것은 외국 앱이기 때문에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양을 보시면 돼요. 자, 점선 있는 부분들은 전부 잘려지는 부분이고 실선 부분만 남아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저장 버튼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좀 짧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에 보시면 벨소리가 있고 알람이 있고 알림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벨소리로 지정을 해 볼게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벨소리로 지정할 건지 연락처에 이 벨소리를 지정할 건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죠. 기본 벨소리의 경우에는 모든 전화 벨소리로 이 벨소리가 지정되는 것이고요. 연락처에 이 벨소리로 지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연락처만 선택해서 이 벨소리가 울리게 만들 수 있죠.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본 벨소리 지정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저장한 벨소리가 여기 나오죠. 자, 이 벨소리를 기본 벨소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볼까요? 자, 이렇게 벨소리 변경됐죠?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을 또는 사운드를 원하는 구역만 선택해서 벨소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음도 지정을 해볼까요? 지금 만든 벨소리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림음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알림음이 바뀌었죠?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림 소리가 지금 우리가 지정한 벨소리로 바뀌었죠. 자, 알림 소리 들어가 보면 원래 기본 알림음만 여기에 보이게 되는데요. 벨소리 메이커에서 알림음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알림음이 내가 지정한 알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알림음을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음 나오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벨소리를 알림음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알림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음악 전체 길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음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알림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벨소리로 알림음을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원본 음악을 다시 선택을 한 다음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좀 더 짧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 구간을 조절을 해서 길이를 줄이세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구간을 짧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알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림음이 이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자, 짧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알림음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녹음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운드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톡 알림음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림음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카톡 알림음들이 나올 텐데요.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알림음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카톡이 오게 되면 이 알림음이 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 사운드를 벨소리, 각종 알림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알림음이 울리게 되면 여러 명이 본인 스마트폰을 다 확인을 하죠. 알림음이 다 비슷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나만의 알림음, 벨소리로 설정을 해두시면 외부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앱이나 기능을 한참 찾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필요한 앱과 기능들을 찾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홈 화면을 정리하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앱들을 설치하게 되면 홈 화면에서 빈 공간에 설치가 되고 만약 공간이 없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치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앱들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게 되고요. 특정 기능을 이용을 할 때도 매번 설정해서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앱들을 따로 실행을 해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된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지를 넘겨서 제일 마지막으로 간 다음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 페이지를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들고 제일 앞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앞쪽에 빈 페이지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 위젯을 설치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시간이라든지 날씨, 일정, 걸음수라든지 여러분이 특정해서 이용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위젯으로 첫 페이지에 설치를 하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젯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돋보기라든지 지도 기능, 메모 기능, 날씨, 문서 작성, 시계, 음성 녹음 등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이나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날씨부터 설치를 해볼까요? 자, 날씨 터치하시고 원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위젯을 지도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지도 누릅니다. 자, 저는 네이버 지도를 설치할 텐데요. 카카오맵 또는 구글 지도를 설치해도 되겠죠. 네이버 지도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지도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네이버 지도 위젯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 위젯이 설치됐죠. 필요에 따라서 버스라든지 힐찾기, 내비, 지하철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장소를 터치하시면 네이버 지도가 실행되면서 바로 장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터치하면 바로 장소 검색을 할 수 있네요. 여기에 원하는 장소를 입력해서 바로 검색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요즘은 챗 GPT도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챗 GPT 앱도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챗 GPT 기능이 있죠. 위쪽에 있는 이것은 음성으로 챗 GPT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은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거나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또는 음성으로 입력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터치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챗 GPT 앱도 추가가 됐죠.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면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조절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높이가 같은 위젯들은 하나로 합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젯 스택을 만드는 거죠.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스택 만들기라고 있죠. 플러스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젯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위젯을 터치해서 들고
합치고자 하는 위젯 위에 얹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이때는 높이가 같은 경우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위젯 스택은 높이가 같은 위젯만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계 앱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시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가 추가가 됐죠.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들을 첫 화면에 정리를 해두시면 일일이 해당 앱을 실행해서 그 기능을 이용하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앱들을 배치하게 될 텐데요. 관련된 앱들은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인공지능 앱은 하나로 묶었죠. 여러분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앱은 묶어두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내비와 카카오 맵은 같은 분류죠. 자, 그러면 카카오 내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합치고자 하는 앱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생기고요. 손을 놓게 되면 폴더가 생기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폴더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도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보기 쉽게 색상을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없는 색은 우측에 있는 색상 선택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 다음 빈 공간 터치하시면 이렇게 폴더로 저장이 되죠. 그 다음은 은행 앱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금융 관련 앱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그런 앱들도 전부 합쳐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계좌 통합 관리, 토스 앱, 은행 앱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세요. 이름을 금융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폴더 색깔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 거는 주황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 폴더가 지정이 됐죠. 그 다음 폴더에 넣을 앱이 있을 경우 그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이렇게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폴더 위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놓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분류를 하셔서 폴더로 저장을 해두시면 한눈에 홈 화면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네이버 앱, 삼성 관련 앱들은 다 한데 묶어놨죠. 네이버도 터치하고 들어가서 폴더 이름을 네이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앱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뭐죠? 전화 기능과 메시지 기능이죠. 자주 통화하는 연락처는 아예 바깥으로 꺼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다시 위젯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락처 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화 걸기 위젯을 설치할 수 있죠. 여러분이 보기 편한 위젯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선택을 할게요. 추가합니다. 자, 이 전화 위젯은 위젯 화면에 넣지 마시고요. 앱이 있는 화면으로 옮겨주는 게 좋죠. 위젯은 기능들 위주로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연락처 위젯은 앱들과 같이 놓으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 연락처 위젯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시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젯 들어가죠. 자, 두 번째 위젯 또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추가합니다. 완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연락처들을 추가하시면 복잡하게 전화기 앱 열고 전화 걸고 할 필요 없이 위젯에서 해당 연락처만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제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보통 자주 통화하는 연락처는 4개 미만인 경우가 많죠. 이 정도만 설치를 해두셔도 홈 화면을 터치하는 횟수나 뒤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카카오톡이죠. 하지만 이 카카오톡은 이런 위젯식으로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홈 화면에 대화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 채팅방 선택하시고요. 자주 이용하는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고 있죠. 선택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가 추가가 되죠. 터치하고 두 번째 페이지로 옮겨 둘게요.
위에는 통화 연락처가 있고 아래쪽은 카톡, 대화방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카톡을 이용할 때는 해당 대화방만 터치하면 바로 카톡이 실행되고 대화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전화를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연락처만 터치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겠죠. 복잡하게 화면 넘기고 찾고 할 필요 없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모아두시고요. 비슷한 앱들끼리 폴더로 묶어두시면 홈화면 페이지 숫자도 훨씬 줄일 수 있고 한눈에 들어오는 홈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